거니까.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비. 히사시부리 안녕하십니까. 새남자 6mm AKA 불효막심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적왕이 될 남자 예? 신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 뺄 남자 황지웅입니다. 예. 아 깜짝 놀랐네. 해조왕이라니 갑자기. 해적왕. 그게 뭔데 이 십더가. 왔다 진짜 가이 좋고. 어. 아니 어제 내가 아. 나 어제 너무 그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어. 집에 오자마자 이게 잠깐 누워 있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누워 있다가 너무 빡이 치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무너졌어. 무너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번호를 눌러. 카카오 배달을 켜서 그냥 파파조스 피자를 시켰지. 그래서 받았어. 자연 뭐 이렇게 먹다 보니까 갑자기 현타가 빡 오는 거야. 한 2조각 먹었어. 먹는데 현타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2조각 먹은 거 그냥 먹은 거 어쩔 수 없고 거기에다 그냥 2조각은 또 따로 챙겨놨어. 나머지 4조각이 남았거든요. 근데 여기 갖고 왔어. 버리기는 버릴 수는 없고. 그래도 내가 그 응. 그 뭐라고 해? 자제력은 있다. 그럼. 짐승은 아니다. 그럼 하마터면 다 먹을 뻔했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근본이 있네요. 파파존스 시키고. 그럼요. 역시. 피자는 파파존스 아니면 도미노. 둘중 맞습니다. 하나. 좀 파파존스가 좀 근본이죠. 비싸요 근데. 맞아요. 나 근데 파파존스 피자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그래요? 네. 저거 말고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봐요. 경험을 한번 해봐야죠. 올미트 뭐 이런 것도 있고 맞아. 존스 페이버 이런 것도 맛있고요. 맛있습니다. 하여튼 파파존스 이름 들어간 피자는 다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피자 고수신가 보네. 저는 뭐 많이 좋아했었죠. 지갑 지금은- 고수세요. 지갑 고수. 네, 지갑 고수. 지갑 고수. 지갑 여는 거 개고수. 여기 약간 소통이 안 돼. 지갑 고수. 지갑. 네네네. 지갑. 네. 지갑 오늘은- 고수기도 해. 맞아. 잘 열어. 잘 열어. 네. 동생들한테 잘 열어. 그럼.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늦어가지고 녹화가 좀 늦어졌는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모르실 텐데. 그럼. 우리가 화가 단단히 났다는 거. 이렇게 짚어주고 가니까 모르실 수가 없네요.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형을 때리면 안 되지만 어.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다 왔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이번에 피크닉 전시 주제가 뭐지? 티베트 불교와 관련돼서 명상 이 주제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겹쳐 있네. 그치. 네. 그리고 막 그런 거야. 약간 전체적인 주제가 약간 죽음을 받아들이는 삶의 자세 안에서의 명상. 근데 그거는 제가 안 배워도 됩니다. 이게 5만 어떻게 하지? 아무튼 뭐 오만한 그런데 남자. 그 중간에 이제 막 데이빗 린치라는 감독이 있는데 뭐 그 감독의 이제 뭐 영상과 함께 뭐 명상을 하는 거와 영화에 대한 약간 뭔가 그런 상관관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아무튼 형이 딱 좋아할 만한 주제로 전시가 아직 꽉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쉬는 날에.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영화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 많은 영화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치. 이야기를 뭐 여태까지 뭐 시즌 1부터 해가지고 쭉 돌아오면은 네, 애송이들아. 이것이 어른의 사랑이다. 어른이다. 어른이다. 어른의 사랑. 네, 제가 쉽사리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요즘은 좀 할 수 없는 이유가 좀 담긴 이영석의 사랑에 대한 정수가 담긴 영화. 마이클 니코스 감독의 클로저입니다. 2005년 작품이고요. 동명의 이제 원작의 희곡을 이제 각색해가지고 만든 영화고 줄리아 로버츠, 클레이브 오웬, 나탈리 포트만, 주드로 뭐 그런 뭐 배우들이 나오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영화에서 드러나는 이제 주제는 거짓과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 자체에서도 포스터에서도 이제 내거는 질문이 당신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그거에 좀 중점이 잡혀 있고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계속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인 간이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 여러분들은 혹시
저 이 중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없는데요. 그거에 대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 단 아니 하나뿐인데 아니 단 하나인데. 아니 과거에도 있고 아, 가족도 그래요? 있고 네. 사랑한다는 말을 좀 얼마나 하고 있나. 근데 그 사랑한다는 말은 음. 내 생각인데 음. 어렸을 때는 이 사랑한다는 말의 어떤 그 무게라든가 가치라든가 그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사람이 보고 떨리고 그러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죠. 좀 이렇게 약간 남발을 했던 것 같아. 틈만 나면 사랑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이게 뭐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조금 한 30 넘고 보니까 이 사랑한다는 말의 어떤 무게감이라든가 그런 의미 그런 게 조금 좀 느껴져서 이걸 이제 쉽게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제 대본 보셨나요? 아까 훑어봤어요. 아 그래요? 오늘 되게 아, 진짜? 공감이 많이 되네. 우리가 그래? 원래 안 되는데 잘. 이렇게 겹치는 그러네. 경우가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럼 끝내 여기서. 거의 이제 브릿지 기가 막혔네요 오늘은.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나서부터는 쉽사리 이제 하기가 어렵더라고. 나는 약간 근데 약간 반대의 느낌이야. 아 그래? 네. 그러니까 약간 나는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막 많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까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제 여러 가지의 감정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뭔가 포괄적인 감정인 것 같아요. 맞아. 난 그러니까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느껴도 이렇게 어차피 남발한다고 내가 뭐 수명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 뭐 말로 뭐 해야 안다. 표현해야 안다. 표현해야 안다 느낌이고 그래서 막 진짜 이걸 느꼈을 때를 그냥 뭐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려고 노력해요. 얘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낯간지러운 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전으로 이야기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그러니까. 그럼 누구 시키나요? 그러니까 야, 그래서 괜히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보다 좀 다른 말을 좀 치환해서 그 의미를 좀 전달하는 것 같아요. 사랑해. 사랑해. 약간 이렇게 전해줘. 약간 뭐 그런 느낌의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사대주의인가? 약간 한국말로 한 거보다 I love you? 아니 I love you 말고 와인이? 그러니까 와인이요? 주댐무 이래? 나 약간 러비아랑 이 말 되게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아. 러비야? 러비아. 거의 흑인인데? 아무튼 내 생각에는 느끼는 만큼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 좀 반대 느낌이에요.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요? 지금 현재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마음 짓밟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마인드가 오히려 여성들이 원하는 마인드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표현을 맞아요. 자주 해주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더 안 하나 보네. 뭐 이렇게 굿즈로 이렇게 해주나?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하지 못하게 된 이야기를 영화의 이야기로 풀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화의 줄거리 들어가는데 첫 장면부터 되게 명대사가 나와요. 나 이거 너무 좋아요. 첫 대사 자체가 그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로 Hello, stranger 탁 하는데 나탈리 포트만이 거기가 근데 너무 유명한 장면. 그 오프닝은 맞아요. 약간 영화사에 남을 오프닝이라고 나는 그쵸 생각해요. 대사가 시작하는 시점도 그렇고 진짜 기가 막히죠. OST도 그렇고. 맞아. 이게 딱 엔딩하고 또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딱 오프닝에서부터 이렇게 딱 천천히 사람이 진짜 멀리서 까마득한 멀리서 이렇게 점점 다가오면서 그 바뀌는 표정과 일종의 사고와 그리고 형이 말했던 그 대사의 연결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어떤 사고냐면은 그냥 뭐 스트릿 댄서인 이제 앨리스 나탈리 포트만이고요. 네, 그 앨리스와 신문의 이제 부고문 전문 기자 댄이라는 이제 주드로 배우가 연기한 둘이 이제 멀리서 이렇게 서로 뭔가 그 눈빛을 교환하면서 이렇게 쭉 걸어오다가 앨리스가 사고가 나게 되고 그 사고를 목격하면서 앨리스를 병원으로 이제 댄이 뭐 병원에 데려가고 그리고 뭐 영화가 시작이 되기도 하고 둘의 관계도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뭐 이런 거 왜 시간이 지나는 장면들은 안 나와. 그냥 이렇게 어느새 보니까 시간이 흘러 있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영화가 흘러가는데 이제 앨리스와 함께 이제 살아가면서 앨리스의 이야기를 쓰게 돼요. 책으로 이제 출판을 앞두게 되고 출판을 앞두면서 작가의 이제 사진이 좀 필요해가지고
댄은 이제 그 안나라는 포토그래퍼가 있는 스튜디오로 이제 촬영을 하러 가게 됩니다. 묘한 기류가 흐르면서 댄은 이제 안나에게 뭐 추파를 막 던지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아무튼 안나가 누구냐? 줄리아 로버츠. 그렇지. 막 추파를 던지는데 그 장면을 이제 좀 뒤늦게 도착한 앨리스가 목격을 하게 되고 그치. 댄은 이제 다음 일이 있어 스케줄이 있어서 먼저 떠나게 되는데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 댄의 일 때문에 뭔가 슬퍼하며 울고 있는 앨리스를 안나는 이제 포토그래퍼 직업 정신으로 순간 포착해서 그걸 찍게 또 됩니다. 찍어? 네. 근데 막 안 찍으려고 하는데 앨리스가 막 찍으라고 찍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넌 입 닥치고 찍기나 해. 맞아. 약간 찍기나 해 하면서 찍어 지금 눈물 지금 막 이러면서 또르륵 흘리는 모습을 탁 찍게 되고 아. 그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댄은 이제 또 집에서 랜덤 채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렌챗을 하지. 렌챗? 렌챗을 막 하면서 피부과 의사인 레리라는 친구를 막 꼬시게 됩니다. 그 여자야? 아니 남자입니다. 레리를 이제 꼬시게 돼가지고 여자인 척을 하면서 안나인 척을 해요. 안나라고 하면서 뭐 네카마네 네카마. 그치. 네, 그거죠. 꼬시고 만나자 해서 수족관으로 나오라고 해요. 그래서 레리는 나갔죠, 수족관으로. 근데 거기에 진짜 안나가 있던 거예요. 왜냐면 안나도 수족관을 좋아해가지고 가끔 가는데 거기에 마침 안나가 있었고 둘은 우연하게 만나게 되고 오해를 풀고 연인이 됩니다. 그렇게. 이것도 인연이라면 그렇게 연인이 돼서 뭐 잘 이렇게 만나고 있다가 몇 개월 뒤에 이제 안나의 사진전이 열리게 되고 거기에 이제 앨리스의 사진도 이제 걸리게 되니까 그 앨리스와 댄이 초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영화의 그 주연급 배우들 4명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서로의 관계를 대충은 알아요. 레리는 저 벤지리가 여기서 말하는 벤지리는 주드로 찐따. 저 찐따가 나랑 렌챗 한 애구나. 그것도 알고 저 여자가 소설 속 주인공이라는 거 그리고 이 사진의 주인공이라는 거 뭐 그런 거 알면서 서로 막 묘한 신경전이 있는 막 대화를 막 서로 나눠요. 그래서 각자 서로의 연인들이랑 막 어. 시간을 또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화를 명이서 나누고 랜덤 데이트 같이 이렇게 뭐 세이클럽이야 뭐야? 바꿔서 연애하고. 에? 바꿔서 연애한다고? 나중에 그래 뭐 그 대화를 막 나누다가 이제 댄은 그 앨리스를 먼저 집으로 보내고 안나를 만나서 둘이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뭐 너 계속 나 스토킹하지 않냐? 안나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안 보니까 너도 나 찾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 너 진짜 사랑한다. 라고 이제 댄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장면이 끝나게 됩니다. 시간이 이제 좀 흘러서 근데 이게 진짜 다 지금 저 말 끊어서 좀 그런데 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이 이게 되게 연극 같아요 이거. 안 나와. 아까 희곡을 이제 각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희곡이 이제 연극의 대본이에요, 사실. 그거를 이제 각색한 사람이 원작 희곡의 그 작가라서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 그냥 시간이 쑥쑥 흘러가게 되고 대사로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죠. 그치. 그래서 또 흘러서 또 이제 안나랑 레리랑 이게 혼인을 한 상황이에요. 결혼을 해버렸지. 근데 거기서 댄이 자신의 연인 앨리스에게 나 사실 안나랑 만난 지 1년쯤 됐어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여기 명장면입니다. 맞아요. 여기 진짜 좋아요. 여기 진짜 약간 무너집니다. 요거를 또 마지막에 또 제가 얘기를 할 건데 대사를 여기서 나오는 대사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고 앨리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떠나게 되고 그에 맞춰서 안나 역시 레리가 출장을 하고 돌아온 날 고백을 합니다. 나 사실 댄과 만나. 근데 여기서 레리도 고백을 하죠. 고백을 하죠. 나도 댄을 만나? 네. 맞습니다. 사실 렌챗부터 뭔가 네. 그때부터 약간 서로 이제 뭐 맞고백을 하면서 레리는 뭐라고 고백하는데? 나 뭐 호텔에서 뭐 그냥 딴 여자랑 잤다. 오케이.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 생활이 결국 끝나게 되고 여기서 뭐 처음 등장해요. 그런 뭐 찌질남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잤지 너 걔랑 잤지? 잤네. 좋았어? 이게 나와. 근데 이거를 이제 댄도 하고 레리도 하는데 둘의 이제 어떠한 그 모습을 보면은 조금 다른 그런 미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포인트고
그런 후에 이제 좀 절망감에 빠진 레리가 스트립 그 클럽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우연하게 앨리스를 만나게 되고 앨리스와 뭐 얘기를 막 나누면서 집요할 정도로 본명을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짓된 너가 아닌 진실된 너를 보여달라. 우리는 좀 뭐 거짓된 사랑에 좀 상처받은 서로 그런 관계 아니냐 뭐 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돈 집어던지면서 재수없게. 그죠. 돈으로 뭔가 근데 뭐 스트립쇼 클럽이니까 뭐 후에 이제 안나랑 댄은 이제 잘 만나고 있었고 안나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레리에게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해달라 라면서 이제 레리를 만나게 되고 레리는 서명해줄게 대신 나랑 마지막 섹스를 하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승낙을 하고 서명을 받아서 댄에게 돌아간 안나는 즐겁게 얘기하다가 댄이 너 이상해. 너 이상해. 잤지. 잤네. 눈치챈 거. 잤어. 솔직하게 얘기해. 지금 얘기하면 봐줄 거야. 그래서 잤어. 그러면 안 봐주지 이제. 하면서 둘의 관계가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레리에게 돌아간 안나 그리고 홀로 남은 댄 이렇게 되는데 댄이 이제 레리의 병원을 찾아가게 돼요. 그곳에서 이제 막 울기도 하고 막 뭐 얘기를 막 하는데 결국 이제 레리는 단호하게 야 안나랑은 너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끝났어. 근데 앨리스는 너를 아직 못 잊고 있더라. 앨리스한테 한번 가보는 게 어때? 라고 이제 조언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되게 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복수심에 불타서 근데 나 사실 앨리스랑 잤어. 잘 가.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댄은 이제 기댈 곳이 없으니까 결국 앨리스를 찾아가게 되고 좋은 관계로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엔 또 댄의 또 초기 발동에 나 스킬. 레리한테 듣고 왔어. 잤지? 잤어. 잤네. 클로잣 아니야 클로잣. 클로잣. 거의 클로잣입니다. 클로잣?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또 명대사 Where is this love이 나오면서 보여달라고. 결국 파국으로 흘러가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되는데 요거의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결국 이제 댄은 이제 공원에서 의롭게 죽은 이들을 추모하는 그 장소들이 있는데 거기서 앨리스의 이름을 봐요. 그러면서 이제 앨리스 본명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레리랑 안나는 뭔가 그 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결혼 생활을 보여주고 앨리스는 원래 자신의 고향인 뉴욕으로 돌아가서 그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걸어가면서 끝나게 됩니다 영화가. 근데 아무튼 일단 형이 먼저 얘기해줘요. 이렇게 이제 영화에서는 믿음이라는 이름 하에 질문이 쏟아지고 그 질문은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포용되기도 하고 혹은 이제 거부되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것들이 아니라 거짓된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거짓 아닙니까 앨리스는 따지고 보면 이름부터 본명부터 시작해서 앨리스의 모습으로 인해서 진정한 사랑을 좀 깨닫게 되는 나 자신을 좀 없애고 한 사람을 좀 평생 동안 사랑할 각오로 사랑과 이해를 이제 보여주는 앨리스의 모습은 그동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손쉽게 사랑한다 이야기 했나 싶은 생각도 좀 들게 되고 존경스럽더라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사랑한다는 말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이해한다는 말과 좀 동일시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그 되게 명장면이라고 했던 장면에서 그 대사를 하나 좀 갖고 왔는데 댄이 이제 안나와의 관계를 이제 고백하는 장면에서 사랑과 이해의 어떤 관계를 좀 느끼게 됐는데 이제 뻔하게 말로만 나 안나랑 사랑에 빠졌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자 앨리스는 사랑? 무슨 숙명처럼 말하네. 사랑은 순간의 선택이야. 거부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근데 너는 분명히 너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있었어 라고 이제 앨리스가 얘기를 하면서
댄을 이제 떠나는 모습을 좀 보니까 댄은 뭐 앨리스의 이야기가 메아리처럼 좀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앨리스의 말 자체는 어쨌든 상대에 대한 좀 이해가 담긴 완전 금사빠 같은 그런 댄과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에서 이제 좀 사랑과 이해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 아닐까. 그 장면에서 그렇게 앨리스는 자기 마음이 찢어지면서도 델한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한 번 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게 약간 연장선상에서 또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한테 내가 얘기했지 사랑은 순간의 선택이라고. 자, 이 선택 너 어떻게 할래? 라고 한번 물어봐요. 했는데 뭐 이미 사랑에 빠졌다는데 뭐 쟤는 뭐 눈에 뵈는 거 없죠. 이런 것들이 진짜 참사랑 이런 좀 그런가? 사랑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게 약간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말에 아주 다양한 감정들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투, 뭐 욕심 이런 것도 전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쵸. 뭔가 다 표현하려고 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뭐, 이 영화를 보면은 총 4명의 뭔가 심리 상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4명이 전부 다 약간 사랑이라는 말을 자신의 감정을 다 집어넣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을. 그러면은 이제 그 누가 진짜 사랑이냐.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그런 객관적인 그런 사랑이라는 말에 누가 제일 가깝냐. 라고 본다면은 이제 앨리스가 좀 가까운 느낌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게 그럼 정답이냐? 그건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개인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더 그 자신의 사랑관이 맞춰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모든 걸 알면서도 그리고 분노하지만 끝까지 모든 걸 포용해가지고 사랑하는 레리의 모습도 있는 거고 그 둘 사이에서 뭐 갈등하는 안나의 모습도 있고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잤지? 잤어? 잤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잣짜짜 잣짜짜도 있고 아니면은 모든 걸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앨리스의 모습도 있는 거고. 맞아. 근데 여기에서 내가 또 한 가지만 또 첨언하자면 네. 그 레리와 안나 있잖아요. 네. 레리와 안나도 결국 마지막 장면에 이제 막 침대에서 안나 표정이 보면 되게 뭐 허무해. 현타야? 현타 왔어. 그러니까 현타 와가지고 그냥 되게 뭔가 무의미해. 객관적으로 부부라 함은 이렇게 지내야 한다. 라는 약간 그런 거를 막 보여주면서 기계처럼 행동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잠든 레리의 그 잠자리를 정리해주면서 불을 끄는 장면이 뭔가 그 행복한 모습이 아니고 그냥 기계같이 움직이는 건데. 맞아. 근데 사실 희극 원작에서는 결국 둘도 끝난대요. 그럴 것 같아. 근데 그럴 것 같은 징조를 보여주면서 끝나요. 레리가 바람 폈다 그랬나? 되게 허무하고 그냥 결혼 생활도 하나의 뭐가 일과 같은 것처럼 그런 것처럼 뭐 그려지면서 감정 없는. 그리고 딱 앨리스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근데 이게 진짜 전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랑이라는 다양한 모습의 감정을 믿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그게 무슨 모습이든 그게 무슨 모습이든 그걸 믿고 그 순간의 감정과 그 순간의 감정을 선택한 자신에 대해서 약간 뭔가 충실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주도로를 만났을 때 그때 이미 앨리스는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서 저 사람과 나는 뭔가 사랑에 빠질 것 같다는 느낌. 그러면서 주도로랑 가까워지면서 막 웃음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약간 앨리스가 좀 뭔가 그런 내가 이 사랑을 좀 믿는 사람으로서의 뭔가 선택처럼 보여지면서 되게 뭔가 사람이 활기가 있고 막 머리도 빨간 색깔이고 그러니까 생기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비슷한 장면으로 끝나요, 엔딩이. 근데 일단 약간 뭔가 누가 앨리스인지도 모를 약간 갈색 머리였나 검은 머리였나? 그냥 엄청 처음에 비해서 되게 평범한 느낌으로 그냥 지나가는 이 행인 1. 그치. 지나가는 느낌으로. 행인 1 맞아. 그 느낌으로 지나가면서 어디에도 시선을 뭐 정확하게 두지 않고 그냥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약간 뭔가 안쓰러운 거야. 그러니까 뭐
모든 걸 이해하면 사랑을 했고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도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지 않을까라고 했던 앨리스는 결국에는 뭐 그렇게 현자가 됐다. 근데 그 장면, 그 전 장면은 이제 좀 결정적인 스포인 것 같아가지고 말은 안 하겠지만 이미 다 스포가 됐어요 사실. 뭐 오래된 근데 영화라서. 근데 약간 좀 뭔가 이건 남겨두고 싶어. 아 그래요? 어. 네 알겠습니다. 내가 소개한 영화도 아닌데. 네. 아무튼 엔딩에서 주는 짠함이 있어요. 맞아. 이게 해피엔딩은 당연히 아니지만 되게 뭔가 그 짠한 느낌이 있어 사실. 네. 그러니까 사랑 영화라고 해서 이렇게 끝나기도 하는구나. 근데 되게 일상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사실 이게 되게 일상적이에요. 어. 나도 겪었고 여러분도 겪었고 너도? 우리가 야 너도?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또 뭐 인스타에도 좀 썼지만 네, 스토리에 썼죠. 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좀 길을 걷다 보면은 엄청 행복해하는 모습의 여인들을 이렇게 웃고 있는 여인들을 좀 보면은 무엇이 진짜 딱 그녀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나 월급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월급날 월급날 그날 25일. 월급날 그날 월급날이었구나. 그날 월급날 아이 난 또 몰랐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제 나는 왜 그렇게 사람들을 연인들을 못 채워줬지라는 좀 그런 반성도 하게 되고 좀 즐거움 같은 거를 좀 줘도 그러니까 광대는 돼도 그녀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그러고 이제 혼자 두지 않아도 항상 외롭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사랑 그런 이제 좀 저의 과거의 사랑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제 책임감밖에 남지 않은 사랑은 이제 가면을 쓰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좀 생각을 좀 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네, 위험해, 제일 위험해.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책임감이랑 사랑을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그렇죠. 행동하면 그거 진짜 안 좋은 거. 되게 위험해요. 진짜. 서로에게 그냥 악밖에 안 남는 거예요. 어. 결국 진짜. 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한 책임을 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 대한 어. 책임.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어떠한 것들에 대한 책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나기로 했으니까 만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사회적인 책임 같은 느낌을 그렇죠. 진짜 막 행동하는 식으로 만약에 둘 연인 관계가 유지된다면 힘들어요. 제가 약간 뭔가 그런 거 옆에서 막 들어보고 이야기하는 거 보고 막 남녀의 뭐 연인의 고민이 있다 이런 것도 들어보면 대부분 거기에서 비롯된 고민들이 좀 많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어요. 영화에서처럼 이제 온전하게 모든 걸 이제 이해하면서 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모습이 사랑의 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 단어가 너무 무거워서 제가 쉽사리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게 아닌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도 쉽지 않겠지만 보여줘야 합니다. Where is this love? 그 김동률 노래 중에 사랑한다는 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 진짜 좋죠. 그 노래 사랑한다는 말. 그래요. 그것도 약간 그런 같은 뜻은 모르겠. 사랑한다는 말은 이제 쉽게 하기 어렵다 막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뭐 그게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좋은 노래인데 진짜. 그거 진짜 좋죠. 그래서 김정은이 왔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 영화 클로저였고요. 되게 괜찮게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 영화. 나도 봐야겠다. 나 아직 안 봤거든요. 이 영화 보면은 느끼는 게 많을 거야. 맞습니다. 진짜 좋은 영화고. 왜 무릎 꿇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의 자신을 비판하면서 한번 우셔야 됩니다 이거. 오케이 집 자고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클로저에 대한 뭐 영화 이야기를 좀 나눴고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 있으시다면은 이제 뭐 댓글이나 이런 거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한테 좀 큰 힘이 되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람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 프로니까.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영화 대리